안녕하세요. 맥키니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나스닥 상장사인 릴레이 테라피틱스로부터 5억 달러 규모의 이 담가남 혁신 신약 라이센싱 계약 관련되는 부분들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FDA, NDA 신청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오늘 종가상으로 72,000원 HLB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젯밤에 이제 계엄령 발표와 이제 국회에서 또 이제 해제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 급등이 또 간밤에 있었고, 오늘 시장이 이제 7시 반에 거래소에서는 개장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열렸는데요. 생각보다는 많이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하락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락의 흐름 속에서 주가 움직임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이런 영향 속에 HLB 관련되는 부분은 좋은 어떤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갭다운 양봉 흐름으로 장중에 아침에 좀 반등 나왔다가 이제 전일 대비해서는 좀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침에 이제 나왔던 기사에서 좀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제 이런 재료 같으면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인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릴레이 테라피틱스는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그 나스닥 상장사로 지금 시가총액이 대충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1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때는 2021년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제약바이오가 주가 흐름이 다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6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한 90% 정도 빠져 있는 그런 회사고요. 회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손정희의 이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2018년도에 한 3천억 이상 투자를 해서 지금도 지분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6% 정도 가지고 있는 AI 기반의 플랫폼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할 때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2년도만 하더라도 JP 모건이라든지 여러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로슈하고도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대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SHP 억제제가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인원도 좀 감원하면서, 이런 구조조정 속에서 이번 이제 계약이 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래부터 이제 어떤 AI 기반의 어떤 그 후보 물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가 이제 릴레이 테라피틱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독점적인 라이센스 인계약입니다. 최대 5억 달러고, 그 라이센스를 할 때 이제 계약 전체적인 어떤 규모는 최장으로 이제 상업화 이후까지 했을 때고, 초기에 이제 반환이 없는 계약금이라든지, 중간에 이제 일정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가는 게 한 750만 달러거든요. 7,500만 달러다. 그러면 다 합치보면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정도만 따져보면 요런 정도의 어떤 계약 규모다. 그리고 글로벌 매출 로열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5%, 10% 정도 되는데 두 자릿수 정도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더 있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담가남 치료제라고 이제 RLY4008이거든요. 성분명은 이제 리라푸구티닙이니까 요것도 닙이니까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이제 유전자변이 FGFR2라고 돼 있잖아요. 조금 이제 우리 간암 치료제에서 이 소라페닙이라든지 에자이의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타켓 행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리보세라믹 같은 경우 이제 베제팔2를 이제 싱글 타켓 형태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같은 경우는 베제프 말고도 타켓 하는 것 중에서 이 FGFR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유화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고 하는데 보통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성장인자 수용체가 외부로부터 오면 이제 내부로 이제 신호를 해서 뭐 증식이라든지 분열을 하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요런 기전 자체가 돌연변이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암세포에 이제 이런 수용체가 많이 있는 거고 이걸 이제 타켓으로 하는 이니비트 형태의 경구형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레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담간암 1차 치료제는 아니고요. 2차 치료제로 이미 임상 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세계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작년도에 이 혁신신약으로 지정받아 있고 이 담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 희귀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간암 자체를 좀 살펴봐 드리면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제 담간도 간암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간에 이제 이 담낭, 요게 이제 쓸개죠, 쓸개. 쓸개는 이제 소화 효소로 이제 간에서 이제 해서 요 이제 안쪽에 이제 간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담간.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 담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담도암 아니면 이제 담간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장의 첫 번째 지역이 이제 12지장이거든요. 여기로 이제 연결돼 있는데 여기 이런 담도나 담간 여기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게 담간암, 뭐 담도암 요렇게 이제 부르고 이제 간암도 이제 5년 생존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만 여기는 췌장암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예후도 굉장히 안 좋고 마땅하게 이제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간암과 마찬가지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뭐 암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 데이터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FDA가 NDA 제출할 것을 일단 권고를 받을 정도로 이제 상태는 이제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그 내년도에 그러니까 NDA 제출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고요. 혁신신약과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리뷰 형태가 아니라 6개월 정도가 되는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 형태로 되고요. 그다음 ODD로 지정되어 있어서 포드파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들도 일단 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제프와 마찬가지로 이 FGFR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신생혈관을 만드는데도 이제 이 가담을 하는 그 인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유방암에도 이 FGFR2 변이로 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암종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암종 불문 치료제라고 해서 튜머 애그노스틱 이제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그 2017년도 이제 면역항암제 이제 키투르다라든지 옵티브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면역세포가 뭐 암종 불문하고 이제 반응률을 높여서 하기 때문에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가 지금은 전 세계 매출액 1위의 지금 약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2019년도 허가받은 에너2가 ADC 쪽으로 이제 이런 암종 불문 체료제에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매출액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FGFR2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거 유래로 여러 이제 고용암 관련되는 부분으로 처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응증 확장을 통해서 암종 불문 치료제에 관련되는 카테고리로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 확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좀 기대감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고무적인 거고요. 이상의 결과도 이제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좋게 나왔습니다. 이 객관적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허가받은 치료제에 대비해서도 우위에 있고요. 이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골절을 좀 유래하는 고인산 뭐 혈증이라든지 설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존보다는 절반 이하로 도출되어서 약효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도 차별성을 띠는 거고요. 근데 이제 희귀암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7,000명 정도의 환자니까 간암에 비해서도 환자 수는 많이 이제 좀 떨어지는. 근데 5년 생존율은 2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가장 안 좋다라고 하는 뭐 교무세포종이나 췌장암 정도 수준의 지금 생존율 그거만큼 지금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받은 치료제가 소수고요. 요 RLY4008이 임상 대비해서 이런 약효 안전성을 보였기 때문에 FDA 입장에서는 이 희귀약품 관련되는 부분이 지정이 되고 이제 치료 옵션 작았을 때는 허가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리보세인과 캄네이주맙의 이제 허가 이후에 후속 파이프라인에서 간암의 치료 옵션 확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담간암 치료제를 확보하게 되면 추가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FGFR2 관련되어서 적응증을 리보세인과 마찬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이 상당히 좀 뭐 의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이 간암이나 당간암, 이 소화기암은 이제 보통 이제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뭐 간암, 뭐 여기가 다 포함되는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식도까지.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또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먼저 일단 제안이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그 릴레이 테라피틱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다 했잖아요. 로슈로부터 기술 반환도 받았고 지금 구조조정을 조금 하는 거이다 보니까 자신의 약물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향적인 어떤 판단을 조금 해서 했고, 향후에 이제 두 암종에 관련해서 공동 마케팅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딜입니다. 주가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용희 CTO 같은 경우도 베스트 인 클래스 이 단간한 치료제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리보세라니까의 어떤 병용도 나올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항서제약의 유방암 관련해서 파프와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 병용에서 효과를 봤듯이, 자, 베제프와 이 FGFR과의 또 병용 관련되는 부분으로 정증 확장 관련되는 부분에 기대감을 또 가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HLB의 파이프라인의 어떤 탄탄함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이번 딜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장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6% 약보합세 좀 빠지면서 50위안 밑단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공매도인제 거래는 어제는 조금 비정상적으로 좀 많았는데 오늘은 다시 1287주 정도 되었고, 이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죠. 어제하고 똑같은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은 상한이 조폭 좀 많은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흐름을 조금 살펴봐 드리면 오늘은 뭐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시장이었는데요. HLB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는 갭다운 되어서 이때 이제 갭다운이 되어서 74,400원까지 밀리면서 시작을 했다가 양봉을 바로 내면서 장중에 한 74,000원, 한 75,000원, 78,000원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왜냐하면 이제 78,000원이면 하락갭을 메꾸는 구간이니까 거기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후엔 또 거래량을 대부분 줄이면서 플랫형으로 가다가 이제 오장에 이제 2시 반 이후에 이제 종가 관리 흐름에서는 이제 좀 더 밑단이 한 72,000원 정도,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는 한 2% 하락한 모습이고요. 시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큰 거래 없이 한 100원 정도 더 빠져서 71,900원대로 일단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들어서 흐름은 양봉을 어제도 일단 양봉을 내고 오늘도 일단 갭다운 양봉입니다. 캔들상으로는. 그래서 좀 버티는 흐름을 이제 이 7만원대 초반이 제가 피보나치 추세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에서는 일단 11월 달에도 여기서 이제 지지 흐름을 보였고,
여기서도 지지 흐름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양봉이 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단기로 보면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면서 아직 이제 제대로 된 양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지지 흐름은 확인해주면서 이번 주 어떤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거래량이 없이 좀 더 빼는 거고, 어제는 이제 한 85만 주, 오늘은 한 82만 주, 예전에 이제 100만 주 언더에서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봉을 이제 제대로 거래량을 실어서 보여주는 흐름을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만들어주는 게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살피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